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이충재 인사이트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이충재 인사이트 따라잡기에서 오늘 읽어드릴 사설의 제목은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보수 대통합 가능할까? 입니다. 어제는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였습니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시민 추모 대회가 열렸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간은 1년이 지났지만 생존자들과 유족의 시간은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이 사망한 그 순간에 멈춰 있습니다. 진상규명도, 처벌도, 사과도, 재발방지 대책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와 여당의 책임자들은 그 자리에 오지 않고 성북구의 한 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왜 유족들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말로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면서도 행동은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159명의 생명이 축제에 갔다가 1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국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태원 참사에서 돌아가신 159명의 명복을 빌며 오늘 이문재 시인의 추모시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야 꽃을 든다. 이문재. 이름이 없어서, 이름을 알 수 없어서 꽃을 들지 못했다. 얼굴을 볼 수 없어서 향을 피우지 않았다. 누가 당신의 이름을 가렸는지, 무엇이 왜 당신의 얼굴을 숨겼는지, 누가 애도의 이름으로 애도를 막았는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면 당신의 당신들을 만나 온통 미래였던 당신의 삶과 꿈을 나눌 수 있었다면 우리 애도의 시간은 깊고 넓고 높았으리라. 이제야 꽃 놓을 자리를 찾았으니 우리의 분노는 쉽게 시들지 않아야 한다. 이제야 향 하나 피어올릴 시간을 마련했으니 우리의 각오는 쉽게 불타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 초혼이 천지 사방으로 울려 퍼져야 한다. 삶이 달라져야 죽음도 달라지거늘 우리가 더불어 함께 지금 여기와 다른 우리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진정 애도다. 애도를 기도로, 분노를 창조적 실천으로 들어 올리는 것, 이것이 진정 애도다. 부디 잘 가시라.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꽃을 든다. 부디 잘 사시라. 당신의 당신들을 위해 꽃을 든다. 부디 잘 살아내야 한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 후대에 물려줄 권리와 의무가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꽃을 든다. 그럼 지금부터 이충재 주필님의 사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보수 대통합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보수 결집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최근 활동 폭을 넓혀 관심이 집중됩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의 손을 잡았고, 이 전 대통령도 재임 기간 설치한 4대 강보 걷기 행사에 참석해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 보수정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의 공개 행보는 내년 총선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보수 대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전통 보수층 재건에 부쩍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만난 다음 날 경북 안동을 찾아 유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연 이틀 보수의 텃밭인 TK 지역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간 것은 이례적입니다. 지방을 방문할 뚜렷한 현안도 없었다는 점에서 최근 TK 지역 지지세 하락에 따른 집토끼 구애 전략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활동도 부쩍 늘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 추도식 참석에 앞서 지난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구 달성군 사저 인근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언론과의 접촉도 강화해 사면 후 첫 인터뷰를 한 한편 회고록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사면 이후 국립대전현충원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공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4대 강보 걷기 행사에는 친 이명박계 인사 30여 명이 동행해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이런 두 전직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당히 정치성이 개입된 행동이라고 분석합니다. 사법적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치적을 드러내면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입니다. 자신들의 언행이 어떤 여파를 미칠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인으로서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옛 친이 친박계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서 일정 역할을 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주목할 것은 여권의 반응입니다. 최근 총선 승리를 위하여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여권 핵심부에서 나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자리에서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보수가 대단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가진 경험이나 영향력 등을 대동단결하도록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지난 25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예방한 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 국정을 운영한 전직 대통령의 활동은 나쁜 쪽보다 좋은 쪽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여권이 두 전직 대통령을 끌어안는 총선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과거 친이 친박계 인사 일부에게 공천을 주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를 통해 외형적으로나마 보수 진영이 총 집결했다는 인상을 줘 지지를 이끌어내자는 계산입니다. 여기에는 최근 친박계 인사들이 TK 지역에서 독자 출마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수 대통합이 실제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검사 시절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전력으로 아직 보수층에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인사들은 총선을 치를 때 서로 공천 학살로 패인 갈등의 골이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세 사람이 악연을 딛고 뭉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총선 국면에서 이들 간에 어떤 합종 연행이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충재 주필님은 보수정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들이 내년 총선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하여 여러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윤 대통령 또한 두 전직 대통령과의 보수 대통합을 하려고 하겠지만 이들 간의 골 깊은 악연을 딛고 다시 뭉칠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들에서 보수 대통합과 관련된 주제에 사설이나 기사가 없어서 오늘은 패스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본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